안녕하세요. 슈슈공주입니다. 제가 기술적인 분석이나 이런 짜잘한 팁들은 구독자 한 1000명 정도 됐을 때 선물로 드리려고 그때 영상 제작해서 올려드리려고 했는데요. 헤매시는 분들이 하도 많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1000명 때 공개할 영상을 미리 제작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제가 댓글이나 뭐 커뮤니티 글에서 이제 남겨진 내용들을 잘 읽어보면 대부분의 질문이 뭐 오늘 종목이 잘 안 보인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반은 아예 방향을 잘못 잡고 계신 분들이고 나머지 반은 정말로 시장이 당시에 도깨비 시장이라서 안 보이기 때문에 뭐 안 보인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명확한 종목이 안 보일 때는 쉬는 것 또한 트레이딩의 훈련 또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루하루 꼭 내가 무조건 이겨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잘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컴퓨터에 앞에 앉아서 HTS를 켜고 오늘 시작을 했을 때 돈을 번다는 생각을 무조건 버리고선 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트레이더라고 하죠. 뭐 전업 투자자를 트레이더라고 하는데 그 트레이더들이 매일매일 수익을 무조건 찍는다고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뭐 짤짤이로 하거나 뭐 몇백만 원, 뭐 아니면 뭐 억 단위 밑에 뭐 몇천만 원 정도로 당일날 뭐 조금씩 끊어 먹으면서 뭐 쌓아가시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일정 부분 수익금이 커지거나 아니면은 시장이 좋지 않은 시장을 만날 때는 반대로 쌓아가던 수익을 뱉어내면서 쌓아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자 생각을 해봅시다. 어차피 지금 여러분들은 다 나중에 큰 금액으로 할 거를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처음부터 길을 들인다고 하죠. 길을 들일 때 큰 금액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선 조금 마음 단련을 하시고 내가 지금 생활비나 여러 상황들 때문에 너무 조급하다 그러면 뭐 저녁에 아르바이트를 하시든 아니면 내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주식을 하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충분히 시장이 좋으면 전업 투자자가 아니어도 회사를 다니시든가 본인의 일을 하면서 수익을 충분히 내실 수 있으니까요. 오히려 그게 시장을 냉정하고 냉철하게 더 분석하기가 용이할 거예요. 전업 투자자들은 오히려 책상에 하루 종일 앉아 있을 때 오히려 더 감정이 흔들린다면 시장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오늘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번 영상에서는 데이 트레이딩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2023년도 예시와 2024년도 예시를 좀 해드렸었죠. 장대 양봉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어떤 구간에서 나오고 어떤 경우가 있다. 거기서 키워드하고 당시의 시장을 분석해서 제가 뭐 몇 종목 뽑아놓은 거를 예시로 좀 드렸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종목들이나 그 키워드가 나온다면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지 그 부분 기술적인 부분을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먼저 기술적 분석의 영상 제작에 앞서서 간략하게만 뭐
원론적인 거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주식은 시세고 파동입니다. 파동이라는 거 뭔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파동은 요렇게 물결을 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요렇게 요거를 파동이라고 하죠. 요렇게 생긴 파동도 있고, 시작점까지 다 밀었다가 요렇게 올라가는 파동도 있고, 또는 시작점까지 밀었다가 쌍봉을 맞고 이렇게 소멸하는 파동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파동을 치는 종목들에서 놀아야 단기간에 수익도 큰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 파동이 만들어지는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그 부분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키워드란 시장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그러한 종합적인 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제가 말씀드리는 파동은 일봉과 분봉이 동일해요. 일봉과 분봉이 동일하다는 건 뭐냐면, 자, 한번 보시죠. 이 구간에서도 파동이 나왔죠. 이 구간에서도 파동이 나왔습니다. 이 구간에서도 파동이 나왔습니다. 자, 분봉 볼까요? 이 구간에서도 파동이 나왔습니다. 물론 갭을 띄었다가 내려가면서 파동이 멈추고 다시 재차 파동이 나왔죠. 이 부분에서도 파동이 나왔습니다. KRX 차트인 것을 감안해 주세요. 이 부분에서도 파동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파동이 나왔고, 이 부분에서도 파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파동이 나오는 종목을 잘 찾더라도 이런 부분에 달려드니까 결국은 이 하락을 못 버티고 손절이 나가는 경우가 아주 많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 영상은 첫 번째부터 지금 영상까지 쭉 이어진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지금 영상들이 이해가 안 된다면 첫 번째 영상부터 시청하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지금 이 파동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전 영상에서 주도 섹터에서의 대의 구간 포함입니다. 물론 그때는 섹터 장세에서 주도 섹터가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 대의 구간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선 앞전 영상이 있으니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보고 오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 차트는 제가 5일선, 11선, 21선까지만 넣고 좀 지었고 보기 편하시라고 지었고, 분차트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제가 이때 차트 설명하면서 잘 참고해서 보세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는가 두 번째 영상에서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파동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시세는 파동이라고. 파동을 치는 종목들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 파동의 형태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언급을 했었는데, 개별주 같은 경우는 재료로 인해서 오른 경우가 많잖아요. 삼자 배정, 아니면은 최대주주 변경, 아니면 어떠한 바이오 같은 경우는 대형 제약사와의 계약, 아니면 기술 이전 등등 재료로 인해서 오른 종목들이 많죠. 개별주에서 단기간에. 그래서 폭발적인 상승은 있지만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대개 요 파동의 횟수가 좀 적어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팍팍팍 치고 그 다음에 조정 후에 가는 경우도 있고, 조정을 안 주고 그냥 소멸하는 경우, 아니 다시 안 가고 소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재료가 처음에 나왔을 때
뭐 뉴스를 읽어보고 그 뉴스의 강도를 보고선 위로 쫓아가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는 상따나 고가권 매매가 아주 잘 됩니다. 개별주는 그렇다는 거고, 지금은 개별주보다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건 테마하고 섹터를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테마 같은 경우는 파동의 연속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연속 상승은 뭐냐? 제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이 구간, 뭐 이런 이 물결이 많이 치는 거를 연속 상승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대선 이슈로 인해서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다 밀었다가 이런 파동이 나오기도 하는데, 보통 섹터 파동은 위에서 이제 11선을 끼고 나오는 파동이 주로 많이 나오고, 그 형태는 모두 다 다릅니다.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도 달라지지만 되게 비슷하지만 매매 패턴은 바뀐다는 거 알고 계시고, 결국엔 테마 포인트는 뭐냐면, 테마는 파동의 횟수가 여러 번 나온다. 이걸 1파동이라 표현하겠습니다. 편하게 1파동, 2파동, 3파동 이런 식으로 파동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섹터는 테마보다 상승의 길이는 길지만 형태가 좀 달라요. 섹터 같은 경우는 추세 매매라고 하죠. 뭐 그 이평선을 타고 간다든지, 아니면 한 파동을 크게 치고선 옆으로 수렴을 길게 한다든지, 과거에 실리콘2 이 친구는 강하게 치고 나서 5일선을 타고 가고 있죠. 11선 이탈을 안 하고. 그리고 삼양식품 이런 식으로 추세를 타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물론 돌파를 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단편적인 예로 실리콘투하고 삼양식품만 보여드렸는데, 과거에 이전 영상에서 섹터 장세에서 주도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시죠. 반도체는 한미반도체를 필두로 보시면 되고, 그 전에 2차 전지는 에코프로나 아니면 뭐 포스코홀딩스 아니면 뭐 포스코 케미칼 뭐 이런 애들을 주로 찾아보시면 어떤 설명을 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형주나 이 섹터 장세에서의 대장주 무거운 종목들은 추세 타고 가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는 대형주는 추세를 타고 가지만 여기서 파생된 이제 그 밑에 있는 이제 그룹군들이죠. 같은 섹터인데 당일날 뉴스가 나오면서, 특징주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하는 종목들, 그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추세보다는 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상승을 주고 조정 후에 11선을 끼고 아니면 21선을 끼고 가는 경우 다시 파동이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전 영상을 참고하길 바랄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위에서 파동은 물결이고 시세는 파동이다, 그리고 파동이 치는 종목에서 해야 된다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는 테마주와 섹터주가 파동 치는 경우에 대해서 또 한번 복습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시장을 분석해 보자고요. 지금 아예 시장 분석 자체가 안 돼 있는 분이 댓글에 많이 보이는데, 제가 영상 4개 하고 과거 커뮤니티 글에서 찾아보시면은 다 하나도 안 지우고 그대로 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최근 영상에서는 방향이 2가지다. 전략을 잘 짜야 된다. 중심주나 대형주 위주의 시장이 대선 이후에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대통령이 추구하는 정책, 각 당에서 미는 정책주가 더 가는 테마장이 이어질 수도 있다. 이걸 이 2가지 상황에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전략을 잘 짜야 된다라는 게 영상에서 남겨 있을 거고, 과거 제가 커뮤니티에 글에 남겨 드렸을 거예요. 그 부분은 시간이 꽤 돼서 기억도 안 나는데 뭐 한 2, 3주, 3, 4주 된 것 같은데, 2, 3주? 아무튼 찾아보시면 있을 것 같은데, 그 윤석열 대통령 정권에서도 원전주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추후에 더 갔다. 인물주보다는 정책주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더 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를 참고하라고 커뮤니티 글에 남겨드렸을 거예요. 한창 이전에 남겨드렸기 때문에 한번 쭉 찾아보시면은 다 있을 겁니다. 좋은 글 많으니까 커뮤니티 글에서 하나하나씩 찾아가면서 공부하시길 바랄게요. 그렇다는 건 제가 이 2가지 방향이 있다는 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형주 중심주 장이냐 아니면 대통령 정책 뭐 테마장이냐, 이 두 가지 시장을 읽을 수 있다고 표현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본 거는 지수가 바닥을 잡고 위로 올라간다고 확률적으로 외인 이제 수급이나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이제 판단을 했을 때 나스닥과 비교도 해봤고요. 지수가 위로 향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8, 90%는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보통 지수가 지금 중심주가 한번 쉬었다가 테마장이 4월달, 5월달 2달 강했잖아요. 그래서 중심주가 2달을 쉬었다가 다시 가야 되는 상황에서 전 중심주하고 대형주가 좀 더 확률이 높다고 봤지만 시장은 제가 이제 두 번째 후자로 봤던 그 정책주 테마장으로 한 대선 이후에 며칠이 이어졌죠. 물론 이게 다음 주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어졌으니 우리가 시장 분석을 해본다면 대선 정책주 AI와 지역화폐가 강했고, 그 다음에 이상현상이죠. 지주사, 이제 뭐 껍데기 회사라고 하잖아요. 이제 본사 애들, 지주사 애들과 이제 뭐 증권주 이런 애들도 또 강했다. 근데 이 부분도 결국에는 대선 이슈로 뭐 지배구조 강화, 뭐 상급 뭐 상법 개정안 뭐 등등 결국엔 증시 기대감, 이제 주가가 오를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바뀌었으니 악재가 소멸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증시 부양할 거다. 뭐 이런 기대감으로 오른 결국엔 테마라고 보고 있어요. 뭐 얘네들은 뭐 계속 갈 수도 있겠지만 계속 간다는 확률은 좀 낮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당일 이제 얘네들이 쏴주면은 거기서 이제 끊어 먹으라고 제가 그렇게 남겨드렸는데 어찌 되었든 지금 요 방향과 요 방향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근데 다음 주는 어떤 방향으로 굴러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방향을 중점적으로 둬야 되겠죠. AI와 지역화폐가 강했을 때 지주사 애들은 하루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주사가 한 번 더 쏴주는지, 아니면 다음 주 완전히 이제 다른 시장으로 지수가 이제 완전히 폭등하면서 중심주하고 대형주가 이제 끌고 가는지, 그거를 다음 주는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 현 시장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현 시장에 맞춰서 만약에 정책주, 그러니까 테마장이 이어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2파동이나 3파동을 노리는 상승 이제 전략을 짜야 되겠죠. 제가 여기서 주식에서 이 첫 상승은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 키워드. 예를 들어서 지금 코나이하고 솔트룩스 뭐 지역화폐나 AI가 강한데, 그러면은 지역화폐 키워드나 AI 키워드 또는 이재명이 추구하는 그 키워드가 딱 나오면은 그게 첫봉이 만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첫 상한가라고 하죠. 아니면 20% 이상의 장대 항봉. 이거를 첫 상승의 키워드라고 전 설명을 합니다. 첫 상승의 키워드는 이제 무엇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첫 상승의 키워드였을 때 좋은 재료 또는 좋은 뉴스가 나오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왜냐면 그래야지 데이 트레이딩에서 위로 쳐주는 이제 매수세가 장대 항봉을 만들기 때문에 이 키워드 자체,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시장 분석이 안 돼 있으면, 시황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지속적으로 국내 시장에서 돈을 벌기가 어려워요. 뭐 미국장이야 우량한 대형주, 우량한 주식 그냥 조정 시에만 이제 분할로 잡으면은 내가 연금 든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거의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나스닥은 계속 우상향이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좀 다른 부분이, 우리나라는 대부분 박스장이고 거기서 사이클로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이나 업황들이, 섹터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엔 키워드를 모른다면 꾸준히 살아남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미 상승이 나온 종목에서 추가로 언제 2파동, 3파동을 노려야 하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20-30% 장대 양봉 이후에 바로 다음날 양봉을 뽑는 경우도 있고 연속 장대 양봉입니다. 아니면 351선 붙는 자리에서 추가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351선에서 사라 이게 아닙니다. 351선 붙는 자리라는 거는 러프하게 말씀드려서 장대 양봉 이후에 요 며칠 쉬는 구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래량이 줄면서 며칠 쉬는 구간, 이 구간 이후에 추가 슈팅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요렇게 상한가 이후에 연속 상승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요렇게 설명드리는 게 맞겠네요. 보통의 경우에 연속 상승에 대해서를 파악하려면 장대 양봉의 디데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장대 양봉이 쓰고 나서 다음날 3일에서 4일 전후, 그러니까 보통 그냥 크게 잡아서 장대 양봉이 쓰고 5일 안에, 길게 봐도 5일 안에 위로 상승이 나와야지 연속 상승을 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5일 안에 만약에 슈팅이 안 나온다면 결국에 조정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5일 안에 상승이 안 나오면 요렇게 상승이 나오고, 요렇게 추가 상승이 안 나오면 요렇게 상승이 나오고, 결국에는 이렇게 거래량이 줄면서 쫄쫄이 간 다음에 그럼 요렇게 11선이 올라오든 11선을 끼고 11선을 이렇게 끼고 돌파가 나오든, 아니면 요렇게 하다가 톡 떨어져서 이 21선에서 다시 만들고 가든, 결국엔 장대 양봉 이후에 5일 안에 슈팅이 연속 상승의 경우 5일 안에 슈팅이 안 나온다면 결국엔 조정에 들어간다. 이 부분을 꼭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의 관점이에요. 이때 위에서 설명했다시피 섹터의 키워드, 2023년, 24년 2차 전지 반도체에서 섹터 키워드, 이때는 보통 종목들이 중소형주 애들, 그 밑에 있는 떨거지들도 대부분 신고가일 부근일 확률이 높아요. 섹터가 끌고 갔고 걔네들도 차트를 만들어서 올려놨기 때문에 신고가 부근일 확률이 높고, 테마 같은 경우는 무조건 신고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애들이 있어요.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오리엔트 전공을 볼까요? 이런 경우죠. 첫 상한가를 찍었을 때 점상으로 물론 찍었지만 이 신고가가 아니죠. 이때는 이 구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고가 아니로 매물대에 갇혀 있는 경우도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마주의 경우 시작 단계에서는 매물대에 갇혀 있구나, 연속적인 파동이 나온 애들 또한 신고가 부근에 있는 경우가 많다.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여러 번 돌려보기를 바랄게요. 결국에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섹터는 업황이기 때문에, 업종이기 때문에, 업종이 뭐 어떤 호재거리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꾸준한 이제 산업의 성장성으로 생각을 하고 섹터가 움직인 경우 꾸준히 차트를 만들면서 위로 올라온 경우가 많아요. 추세가 좋다는 거죠. 하지만 테마주는 단기간에 이슈로도 올라오기 때문에 그게 무조건 신고가 부근이 아닌 종목도 많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강의들에서나 유튜버들이 설명하는 무조건 신고가가 좋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테마의 크기가 작은 경우, 테마의 강도가 낮은 경우에는 신고가 부근에서 쳐내는 자리가 되겠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 순환 섹터가 올라왔을 때 쳐내는 자리라고 한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럼 신고가라고 해서 쳐내는 자리나 쳐내는 종목이 있고, 신고가라고 해서 추가로 매수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차이점을 아셔야 됩니다. 뭐 테슬라 약재 나왔죠. 그래서 급락했는데요. 저번 영상들에서 얘기한 거 기억하십니까? 순환 섹터는 짧게 할 수는 있겠지만 고가권에서 절대로 물리지 말라고. 제가 그게 이 데보마그네틱 제가 설명하면서 뭐 이런 구간에서는 절대 물리지 말아야 된다고, 작년에 반도체 장세에서 2차 전지에
하이드로리튬을 필두로 악재가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 거는 단기간에 고평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악재가 나온다라고도 얘기를 했었고, 모 유튜버 얘기를 하면서 모 유튜버가 눌림 잡다가 이제 모가지 돌아간 것까지 제가 웃으면서 빗대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결국에는 2차전지 악재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 순환 섹터는 지금 글로벌 시장이나 우리나라 사이클에서 지금 주도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싸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저가 대비해서 고평가된 거예요. 고평가됐고 이번에는 글로벌 시장 아마 미장 때문에 악재로 인해서 이제는 뭐 빠지겠죠. 빠질 수도 있고 뭐 빠졌다 다시 반등을 줄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순환 섹터와 중심주의 차이는 이거다. 저평가와 고평가 구간을 정확하게 본인이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좀 얘기가 딴 데로 샜네요. 제가 얘기하는 데이 트레이딩에 대해서 설명한 거 기억하십니까? 데이 트레이딩은 결국엔 이어달리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돈 많은 주체들이 위로 의학질하면서 시장가로 사줘서 올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 역시도 위로 의학질하면서 사기도 합니다. 사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력들이 올렸다가 여기선 세력들이 터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매매가 아주 피곤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 이어달리기를 할 때 어디에서 내가 사야 제가 아까 파동에 대해서 설명한 것처럼 어디에서 내가 사야 위로 먹을 구간이 맞냐 이게 데이 트레이딩의 포인트예요. 내가 어느 구간에서 사야 데이 트레이딩에서 먹는 구간이 맞냐 이게 스캘퍼와 데이 트레이더의 차이기도 하고 잘하시는 분과 못하시는 분의 차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끊어 먹더라도 어느 한 구간을 크게 끊어 먹어야지 수익을 쌓기가 편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주린이들 위주로 한번 설명을 할게요. 먼저 제가 어떠한 기술적인 지표로는 매매 잘 안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그냥 종목만 떠도 키워드 보고 그냥 합니다. 그냥 거래량하고 키워드만 보고 하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얘기 안 하려고 하지만 오늘은 기술적 분석 시간이니까 내가 정형화가 안 돼 있는 분들은 어디서 내가 잡아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아주 간단하게 이평선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5일선을 이탈할 때까지 종목을 잡지 마십시오. 그렇다는 거 뭐냐면 이건 1차트하고 분차트하고 동일합니다. 이거는 3분봉 기준인데 이따가 1분봉으로도 제가 돌려드릴게요. 1분봉이 맞다, 3분봉이 맞다, 5분봉이 맞다 이런 거 없습니다. 자기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단기간에 올라오는 급등주 뉴스 실시간 종목 조회순위 딱 올라오면서 뉴스 특징주 팍 치고 올라가는 종목은 아무래도 뭐 1분봉을 보는 게 좀 더 속도가 빠르니까 낫겠죠. 근데 추세가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 시가총액이 5천억 이상이다. 뭐 조금 중소형주 이상급이다라고 하는 거는 3분봉으로 봐도 충분합니다. 어차피 추세를 만들면서 가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노력한다면 차트를 다 돌려서 보기를 바랄게요. 얘기를 이어가자면 5일선을 이탈하는 자리까지 보지 말라는 거는 이게 KRX 차트라서 조금 달라요. KRX 근데 차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때 갭이 많이 떴을 때 이때는 잡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5일선을 이탈하고 자리를 파동을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이게 NXT에서 올려놓은 거든 이게 KRX 차트 기준으로 갭을 떠서 죽은 거든 어찌됐든 간에 한 파동이 나온 겁니다. 그럼 상승의 파동이 나왔으면 하락의 파동에서 멈출 때까지 매수하는 습관을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5일선을 이탈할 때부터 이때부터가 주목해야 될 구간입니다. 5일선을 이탈하고 나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다시 캔들을 만들어 갈 때 진입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거는 갭을 떠서 상승이 나오고 나서 죽었을 때를 이제 매물대 소화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린 케이스인데, 말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는 5일선 위에서 급등할 때 캔들에서 따라잡혀서 꼬리에 물리지 마라. 5일선을 이탈해서 만들어가는 모습을 봐도 충분히 데이 트레이딩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써놨네요. 5일선 5분선을 끼고 놀거나 5분선을 이탈할까지 매수하지 말 것. 5일 5분선을 끼고 놀거나. 이건 3분봉 기준으로 바로 다음날 연속 상승이 나온 부분이에요. 제가 위에서 얘기한 경우 1분 기준으로 연속 상승 또는 5일 안에 슈팅이 안 나오면 결국 가족 조정이다 얘기한 것처럼, 연속 상승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한 상승 나오고 3월선 붙는 자리, 거래량 줄고 붙는 자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연속 상승이 나올 때 아침에 거래량이 전일 대비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올라가죠. 그렇다는 건 더 긍정적인 신호가 크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거래량이 터져도 주가는 위로, 이 친구에서 캔들이 이격을 벌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5일선 끼고 놀죠. 그럼 정도 이 구간에 진입은 할 수 있는 겁니다. 매도에 대한 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매도는 뭐 예술이라고 표현하듯이 각자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거는 표현하지 않고 매수에 대한 걸 좋은 습관을 만드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래량이 줄고선 주가가 안 빠지고 5일선을 끼고 논다. 5분선을 끼고 논다. 또는 5분선을 이탈까지 매수하지 마라. 자, 이거를 1분봉으로 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어떻습니까? 이 구간이 이때까지는 긴가민가 하겠죠. 거래량이 터졌는데 캔들이 좋지 않으니까. 이걸 3분봉으로 본다면 캔들이 좋지 않잖아요. 이때까지는 모르겠죠. 근데 이 캔들이 나오고 나서 확신이 생겼다면 1분봉에서 여기서 5분선을 이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분선 이탈해서 봉 탄탄하게 만들어 갈 때 여기서 추세를 돌리죠. 이 캔들이. 이때부터 캔들이 돌리고 이때 가속 구간이 펼쳐집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어느 정도 3분봉이든 5분봉이든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을 크게 들어온 걸 들어갔다면, 확신을 했다면 5분선을 이탈하거나 5분선을 끼고 놀 때까지는 3분봉 기준은 또 5분선을 끼고 놀죠. 끼고 놀 때까지는 매수하지 말 것. 이게 좋은 습관을 만드는 첫 번째 지름길입니다. 이게 안 되고 이런데 따라붙는 자꾸 매매를 하시게 된다면, 물론 비중 조절을 잘하고 훈련이 잘 돼 있는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아직 내가 그 훈련이 안 돼 있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끊어내지 못한다면 오히려 5분선을 깨고 놀거나 5분선을 이탈해서 만들어갈 때 사도 손절선이 짧고 이때가 파동의 시작점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더 크게 수익률이나 수익금은 더 크게 본인들한테 결과로 올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봉도 동일하다는 거 느끼셨죠? 뭐 여기 있는 종목들 한번 더 제가 돌려볼게요. 제가 몇 종목 뽑아놨는데 2024년 실적 키워드, 반도체 장세가 반도체 애들이 잠깐 쉴 때 실적 키워드 올라왔던 실리콘2, 이 친구도 연속 상승의 패턴이죠. 연속 상승의 패턴이고 거래량이 줄고 5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가는 종목은 드물긴 한데 보통 힘이 엄청나게 강하거나 템버거 종목 아니면은 엄청 과거 유명했던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 몇 명 있죠. 에코프로도 그렇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실리콘2에서 파생된 키워드, 제가 얘기한 그 밑에 떨거지들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런 재료로 뉴스로 인해서 실리콘2가 뭐 화장품이나 영업이익 매출이 좋다 해서 밑에 이제 떨거지들이 이제 올라왔던 이제 종목들입니다. J2K 바이오. 제가 매매했는데요. 저는 이때 매매를 했었고 이때도 매매를 했습니다. 이때 거의 다 발라먹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친구도 연속 패턴입니다. 이 연속 상승이 나올 때가 상한가가 나오고 다음날 전일 상한가 매매라고 하는데, 저는 전일 상한가 매매를 눌림에서 잡는 게 아니라 갈 때 잡는 거를 추천합니다. 눌림을 시세가 주고 내려온 종목들은 웬만하면 하지 마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틀렸다고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가르치는 강사들도 있기 때문에 표현은 안 하지만 갈 때 종목을 사는 습관을 들여야 손익비가 좋습니다. 삐야 기억하실 거예요. 다 이거 작년에 제가 타 유튜버 방송에서 제가 다 언급해서 실시간으로 뭐 얘기하면서 막 했던 종목들인데, 삐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키워드 첫봉을 다 만들고 나오죠. 보면 알겠지만 5일선을 이탈하거나 끼고 놀 때 사라. 5일선을 이탈하고 상승이 나옵니다. 실리콘투는 아까 끼고 갔죠. J2K 바이오도 아까 이건 설명을 못했네요. 5일선은 이탈해서 상승이 나온다. 5일선은 이탈해서 상승이 나오고, 한국 화장품 제조, 한국 화장품보다는 한국 화장품 제조가 대장이니까 얘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상승 이후에 5일 안에 슈팅. 이 첫 상승에 시가를 안 깨고 올라가죠. 결국에는 한번 밀고 거래량 줄고 슈팅이 나왔습니다. 다시 거래량 줄고 올라가다가 슈팅. 다시 고가권 돌파하고 슈팅. 요런데 물리지 말고 갈 때 사라는 걸 이제 좀 이해를 하셨죠? 파동은 물결이기 때문에 여기서 5분선을 이탈하고 5일선을 이탈하고 간다. 차트는 분차트하고 일봉이 동일합니다. 근데 강한 종목은 어찌 되었든 간에 연속 상승이나 5일선을 타고 가는 종목이 많다. 5일선 타고 가는 종목들이 보통 이 섹터에서 대장주들이 많아요. 대형주들이 5일선 이탈하고 일시적으로 11선 찍고 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건 과거 사례를 좀 찾아보길 바래요. 그거는 매매 패턴이기 때문에 그 시장에 따라서 다르지만, 섹터 장세가 와서 대장주가 그렇게 간다는 거는 결국엔 지수도 우상향이라는 겁니다. 그게 똑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찾아보면 비슷한 경우가 많을 거예요. 포인트. 매수 매도는 연속 상승이 나오는 경우를, 다시 일봉상 연속 상승이 나오는 경우를 배제하고 1차트 분차트에서는 5일선 5분선을 끼고 놀거나 5일선 5분선을 이탈할 때까지 매수하지 말 것.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삼양식품 볼게요. 자, 여기서 점상 날리고 다음날 연속 이제 상승이 나왔죠. 상한가에서 무너졌는데 어찌 됐든 간에 먹을 구간 다 줬고 저도 매매했습니다. 5분선 끼고 11선 이탈 안 하고 추세 상승이 나오고 있죠. 제가 상한가에서 첫 상한가 제가 매매한 거 이거 사조 대림 제가 실시간 그 채팅에도 있을 건데, 이거 첫 봉은 제가 같이 만들어줬다고 무방합니다. 저도 위로 의학질에서 상한가 만들 때 저도 같이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땐 거래량이 안 나왔죠. 거래대금이 500억밖에 안 나왔을 거예요. 좀 의아하게 생각하죠. 500억밖에? 강사들은 1000억짜리만 하라고 했는데 이 500억을 만들었는데 다음날 어땠습니까? 슈팅이 29% 상한가까지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건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는데, 첫 상승은 키워드가 만든다. 첫 봉의 확률은 키워드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상한가 올라오기 전까지의 모습을 보고, 이때가 신고가로 붙여놨을 때 겁니다. 이 추세가 좋잖아요. 거래량이 적어도 이거 뭐 거래대금 얼마 되지도 않아요. 20억 30억 만든 걸 보고, 시장 키워드는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실적 키워드가 중심이기 때문에, 화장품과 식품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붙여서 차트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이 당일날 급등할 때 제가 같이 상승봉을 만들어 준 겁니다. 만들어 주니까 여러분 뭐 교과서에서 배웠다시피, 뭐 영상들, 뭐 강사들한테 배웠다시피 1000억이 아닌데도 다음날 아주 잘 가죠. 아주 잘 가고, 제가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2파동, 3파동 나오는 경우 아주 많았죠. 여러분들이 이게 무서워서 만약에 못 잡았다. 그러니까 5일선 이탈하고 다시 이 11선 끼고 다 만들어 가잖아요. 5일선 이탈해서 5일선 이탈하는 봉부터 볼까요? 이 11선을 끼고 파랑선이 11선인데 11선 끼고 다 상승이 나오잖아요. 거래량 줄고 나오죠? 다시 5일선 이탈해서 여기서는 알 수가 없죠. 쌍문 맞고 떨어진 것도 있으니까 당일날 트레이딩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가권 매매로 해서 다음날 갭 먹고 팔 수도 있겠죠. 신고가 돌파니까. 어떻습니까? 1파동, 2파동, 3파동. 그러니까 이 물결이 많이 친다는 거예요. 주로 그 시장에 맞는 키워드에서 놀면 그게 테마주든 섹터 관련주든. 근데 대개 섹터 관련주나 그 시장에서 부각적으로 올라온 종목이 이렇게 깔끔하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11선 끼고 21선 끼고 11선 끼고 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잊지 말으셔야 되고 이 부분도 정확하게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엔 제가 오늘 써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숙지가 돼 있는 상태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지금 시장 분석이겠죠? 국순당. 이것도 재료로 올라왔을 거예요. 같은 키워드에서 상한가 이후에 다 반등 나무서 죽었죠? 빙그레. 얘도 뭐 아이스크림 뭐 많이 팔린다. 한국 아이스크림. 같은 시기예요. 다 찾아보시면은 날짜가 다 2023년 5월 달일 겁니다. 5월 국순당 6월 사조대림 6월 삼양식품 5월 이해하셨죠? 어떻게 키워드가 왜 중요하다고 어떻게 주식시장이 만들어가는지 볼까요? 실리콘2 5월 J2K 바이오 5월 삐아 신규 상장했으니까 5월 4월 5월 6월 한국화장품 제조 5월 길게 나왔죠? 9월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너무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기보다는 결국에는 제가 기술적 분석을 해도 포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단순하게 진짜 뭐 장사꾼들 유튜버처럼 이런 뭐 조정대 만들어 놓고 여기서 사라 할 수 있죠. 뭐 이거 돌파하면 사라 이거 신고가니까 여기 돌파하면 무조건 사라. 여기 돌파하면 무조건 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것만 보고 매매라는 거는 속된 말로 아주 병신 같은 짓이기 때문에 제 입으로 차마 누가 누구 어쩌다 저쩌다는 얘기 하지 않겠어요. 굉장히 무지하고 굉장히 시청자를 우롱하고 사기치는 겁니다. 그런 영상들은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이 주식 시장이 현재 돌아가는 원리를 얘기하고 주식의 이제 시세가 만들어지는 뭐 그런 과정들을 설명을 해야지 이 차트도 맞는 거예요. 차트를 안 보고 매매할 수는 없지만 차트가 만들어지기 전에 현재 시황을 알고 있어야 그 차트를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네요. 그러면 2025년 대선 전후를 한번 볼까요? 대선 전 테마 4월 5월 강세장 오리엔트 전공 대장주라서 아주 많이 갔죠. 이 점상 날릴 때 다 상따하고 이때 수익을 많이 내가지고 유튜버들 나와서 막 자랑질 하잖아요. 4월달 5월달 얼마 벌었다. 다 이런 거 상따해가지고 그동안 강의 보고서 훈련해놓은 애들이 다 이런 데서 버는 거예요. 잡기술로 버는 거니까 다음 파스 왔을 때는 꼭 잡으시면 됩니다. 이거 뭐 별거 아니니까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앞으로 영상에서. 이때도 매매할 수 있고 이때도 구간이 나오죠. 다 5일선 끼고 거래량 줄고 다시 가죠. 여기서도 5일선 타고 가다가 거래량 줄고 결국엔 거래량 터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속
연속 상승이면 다음날까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관심 종목 뽑아놓고 다음날 모니터링을 해라 이 얘기고. 오리엔트 바이오 전공이 대장이었으니까 뭐 전공이 더 강하지만 마찬가지의 흐름이죠. 평화산업 마찬가지. 평화홀딩스 마찬가지. 이 대선주는 일반적인 테마하고 조금 달라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경고 들어간 종목이 정지에 들어가고 정지 이후에도 상한가를 가고 그런 패턴들이 정치 테마나 개별주에서 엄청난 호재로 가는 종목들이 뭐 점상, 상한가, 주의 경고 달고 딱지 달고선 정치까지 들어간 종목의 패턴들이 대선 테마에서는 많이 보였다. 그 이유는 대선이 짧아졌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당하고 나서 급하게 생긴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사실 이게 만약에 장기 사이클로 가는 경우 제가 얘기하는 이런 경우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대선의 파동들은 조금 불규칙 변칙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대선의 기간이 짧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나이 파동이 많이 나왔죠. 추세가 좋고 5일선 이탈하고 21선에 만들어 나가고 슈팅 5일선 이탈하고 다시 간다고 하면은 상따나 다음날 연속 상승을 할 수 있겠죠.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분차트도 분차트에서 타점도 마찬가지다. 5일선 위에서 이격이 벌어진 자리에서는 사지 말라는 거예요. 5일선을 끼고 놀거나 5일선을 돌파하거나 11선 근처나 20일 근처에서 사라. 3분봉, 1분봉 동일하다. 3분봉이 잘 맞는 종목이 있고 1분봉이 잘 맞는 종목이 있다. 뭐 5분봉도 틀린 것도 아니고 10분봉도 틀리지 않아요. 하지만 10분, 15분, 30분은 느리기 때문에 상승의 길이는 보통 시간으로 표현한다면 보통 첫 파동 강한 상승은 보통 1, 20분 안에 다 끝나요. 끝나기 때문에 10분, 15분, 30분 봉을 보면은 조정대에서는 잘 잡을 수 있겠지만 올라가는 종목에서는 이런 구간에서는 사기 조금 용이하진 않겠죠. 추세 매매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뭐 15분 봉을 보면 이렇게 다시 갈 때 추세 매매에서는 가능하지만 연속 상승에서는 여기서 어떻게 잡을 거예요? 무조건 돌파밖에 못 잡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3분 봉이든 5분 봉까지도 뭐 괜찮긴 하지만 5분 봉은 캔들 매매로 보는 게 맞고 이평선을 본인이 지표로 사용을 한다. 그러면 1분 봉이나 3분 봉 시에 제가 써드린 이 관점을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5일선 위에서 캔들이 막 급등할 때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은 그 종목이 5일선 위에서 급등할 때 여기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나 아니면 순간 체결량이 막 따라라락 하고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차트를 딱 켜놔야 되겠죠. 차트가 다시 가는 자리인가? 수렴 후에 다시 가는 자리인가? 시작점인가? 두 번째, 지금 시장의 키워드에 맞는가? 세 번째, 차트상 만들어가는 위치에서 만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는가? 슈팅을 쏴준다고 볼 수 있는가? 그게 뭐냐? 거래량, 거래대금이다. 분차트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거나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면은 이제 당일날 쏴준다고 확률이 훨씬 높겠죠? 요런 만들어가는 경우에서는 단봉에서는 그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않아요. 그럼 그 기준을 어떻게 삼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뭐 잠깐 제가 즉흥적으로 제가 검색식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 이 조건 검색식이에요. 보시면 여기 0150이라고 여기다가 0150을 치시면 요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 여러 지표를 보니까 머리 아프잖아요. 모니터에 뭐 프로그램 매매,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순간 체결량, 뭐 거래원도 나와야 되고 종목별 투자자도 나와야 되고 머리 많이 아프지 않습니까? 뭐 그거 다 살펴봐가면서 뭐 종목이 하나 다 찍어서 하기 어려우니까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게 제가 검색식 구독자 검색식이라고 해서 제가 그냥 뭐 이걸 선물이라고 하면 너무 장황하고 이거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유튜브 강사들 다 만들 수 있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막 우러러 보기보다는 제가 작은
작은 그런 뭐 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즉흥적으로 만들었는데 3분 거래대금 이거 중소형주 기준이고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중소형주, 테마주,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세력주의 패턴들이에요. 연속 상한가나 뭐 3일선에서 5일 안에 슈팅이 이제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된다. 이거는 테마주, 세력주에 좀 많습니다. 섹터주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추세 타고 가는 종목들은 조금 다른 거 아시죠? 여기서 대형주에서 또 이게 왜 안 맞냐 이거 따지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이 부분에 대한 건 본인이 조금 공부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어서 얘기할게요. 거래대금은 30억 정도 중소형주 기준 뭐 한 3천억 이하 시가총액 3천억 이하라고 정형화를 해드릴게요. 정형화를 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헷갈리니까 그래서 최소 30억은 터져야 됩니다. 거래량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거래량으로는 순간적으로 분차트를 봤을 때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거래대금으로 분차트 거래대금으로 표현을 해드린 거고 저는 거래대금을 보지 않더라도 거래량만 보고도 대충 압니다. 3분 거래대금 최소 30억 이상 30억 이상 큰 거는 9999로 해놓으시면 되고 주가 등락률을 할게요. 주가 등락률 우리 개인들이 어떤 종목이 강하게 올라왔을 때 처음으로 이 실시간 종목조회 순위에서 볼 수 있는 게 이미 여기 뜨면 이미 늦은 거예요. 한 템포 늦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 떴을 때 급등하는 종목들이 보통 VI가 많죠. 그 기준을 10%로 뒀어요. 근데 이 10%에 대한 거는 본인들이 아주 유연하게 바꾸시길 원할게요. 저는 당일 장대 항봉 쏘는 거는 뭐 10% 전후로 보지만 이렇게 만들어갈 때는 또 다르겠죠. 10% 이하로 만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거래량이랑 거래대금이 중요하다고 하는 건 이 만들어가는 종목에서 10% 잡았다? 그러면 그게 꼭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분선 위에서는 잡지 마라. 5일선 위에서는 잡지 마라라고 얘기한 게 만들어가는 종목에서는 이게 꼭지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유념하시고선 트레이딩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실시간 종목주에서는 올라온 걸 함께 봐야 되겠죠. 그 시간대도 중요하고 다른 거 이미 다 주목받고선 12시에 잠깐 올라온다. 그러면은 만들어가는 확률이 큰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또 이렇게 되면은 또 얘기가 길어지는데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요때도 9%까지 올려줬어요. 요때도 8%까지 올려줬고 요때도 16%까지 올려줬습니다. 물론 이거는 장대 항목 다음 날이기 때문에 매매에 부합하죠. 그러면 이거는 제외하고 요렇게 만들어가는 경우에도 뭐 8%, 9%, 8%지만 뭐 10%, 15%까지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나우로보틱스도 한번 볼까요? 좀 더 강했으니까. 여기는 7%. 여기는 11%. 그러니까 이거를 볼 때는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을 확실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팁은 제가 이거 설명하고 그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주가 등락률. 일봉전 종가 대비 영봉전 종가 등락률 10% 이상입니다. 말 그대로 일봉전보다 10% 높았을 때 발견해라. 그리고 영봉전 시가 대비 종가 등락률. 그러니까 시가가 빠져서 출발하는 종목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넣어드렸고 영봉전 종가 등락률 시가 대비입니다. 이거는 일봉전 종가 대비, 이거는 영봉전 시가 대비, 그리고 일봉전 종가 대비 고가 등락률. 그러니까 이 종가보다 고가 딱 치고 빠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빠지고 나서 조정인 종목들도 뜨겠죠.
그러니까 같이 다 뜨게 편하게 한 종목 한 검색식에 다 뜨게 제가 만들어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연봉 전 시가 대비 시가가 빠졌을 때 고가 등락률이 10% 이상이다. 10% 찌고 이제 빠졌다가 다시 가는 종목들도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드린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이 B하고 C하고 뭐 이렇게 괄호 붙고 D하고 E하고 이렇게 괄호 붙고 그렇게 해서 이 검색식을 하나 만들면 되고, 아까 유념해야 될 부분은 10%에서 꼭질 수가 있다라고 얘기한 부분과 또 얘기하는 건 연속 상한가인 경우는 연속 상한가가 아니라 전일 장대 항봉에서 연속 상승인 경우, 잠시만요. 첫 상승 이후에 조정에서 11선, 21선 끼고 다시 가는 파동 말고, 제가 아까 얘기한 상승 이후에 연속 상승의 경우, 연속 상승인 경우에는 이거 10%면 늦어요. 이미 10% 이상 15% 20%까지 다음날 싸준 경우도 많지만 10%면 늦고, 이때는 마침 코나이 차트가 켜있는데 코나이 차트를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오전장 30분 이후에 주도주가 많이 나오는데 20-30분 동안은 웬만하면은 관망하거나 전일 상한가 애들을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여기 막 그날 막 10%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9시 땡 하면은 찾지 마시고 9시 20분 내지 30분 이전에는 무조건 전일 상한가나 전일 20% 이상 장대 양봉 종목을 모니터링하는 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한가나 전일 장대 양봉을 봤을 때 아침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분홍색 선이 VI인데요. VI 가기 전에 이미 상승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부터는 10% 이하에서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보통의 경우에 첫봉을 만들 때 많이 유용한 검색식이에요. 첫봉, 이 첫 상승, 뭐 이런 첫 상승 이해하셨죠? 첫봉을 만들기 위한 검색식이고, 첫 상승 이후에 만들어가는 흐름은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5%나 7%에서도 잡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 아까 유념하기로 한 부분과 지금 얘기하는 부분 잘 참고해서 받아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설명한 거 방금 유념하면 좋겠다고 한 부분, 만들어가는 종목에서 만들어가는 종목이 아니라 전일 상승이 나오고 추가 연속 상승이 나오는 종목에서 저 퍼센트에서 잡을 수 있을 때는 거래량 거래대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거 뭐냐면, 이 차트가 떠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전일에 떴던 그 거래대금 있지 않습니까? 전일에 떴던 거래대금 거진 이 최고값 대비 더 터지거나 이 최고값 대비 70%에서 80%는 터져야지 다음날 연속 상승할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일에 터졌던 거래량에서 많이 터졌던 거래량 대비해서 70%가 보통 7, 80% 정도가 터져야지 다음날 갈 확률이 큰데요. 더 터지거나. 근데 이게 만약에 이 이하로 터졌다. 뭐 이하로 터졌다. 그러면 다음날 만들어가는 날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이 부분은 코나이 차트가 켜져 있어서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그거는 지금 여기서 좋은 종목들이 있으면 뭐 과거에 아까 얘기했던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나우 로보틱스 등등 거기 있는 종목들을 다 차트를 켜보고 비교해보길 바랄게요. 전일 장대 항목을 만들어줬던 거래량보다 더 터지거나 최소 7, 80% 터져야 된다. 작은 저의 팁입니다. 데이트레이딩 팁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내가 첫봉이면은 이 검색식을 유용하게 써서 눌림목 이후 조정 때 이후에 다시 갈 때 한번 잡아보시고, 그래야지 파동의 상승률이나 손익비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상승이 나와서 상한가를 만들거나 20% 이상의 장대 양봉이 나온 종목들은 다음날 연속 상승의 기준이나, 그리고 5일선 붙는 달, 3일선 붙는 자리, 5일 이내 붙는 자리에서 추가 상승이 나올 때는 그 첫 상한가, 장대 양봉을 만든 그 분차트 거래량의
최고값을 넘거나 최고값 부근에서 70%, 80%는 나와줘야 연속 상승이나 사물소 붙는 자리에서 추가 상승으로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말을 막 지금 막 흥분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해서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영상 여러 번 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면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커뮤니티 글에 제가 이렇게 짧게 요약해서 기술적 분석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든가 아니면 추후 다시 영상에서 이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데이트레이딩 기술적 영상에 대해서 제가 주로 데이트레이딩에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장이 중심이 되는 키워드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종목에 올라올 때 내가 좀 더 손익비가 좋은 자리에서 살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고민하지 않고 그냥 여기 다 뜨면은 그냥 매매를 하니까 당연히 어떤 종목에서는 잘 맞고 어떤 종목에서는 잘 안 맞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단기 트레이더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려내는 줄 아는 게 그게 단기 트레이더로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그게 경력이 쌓이면 하지 말아야 될 거를 하나하나 가지치기 하면서 이거 하지 말자, 저거 하지 말자, 이거는 차트 보고 걸러내야 돼, 이거는 자리가 높아도 무조건 지금 시장에 맞으니까 해야 돼. 이게 하나하나 경험이 쌓이면서 그게 경력이 되고, 그래서 단기 트레이더로 이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갈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지금 잘하시는 분들은 그런 과정을 다 경험하신 거고, 여러분들은 아직 그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이제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올라왔을 때 키워드에 맞냐 안 맞냐를 구별하고, 그 다음에 내가 트레이딩을 해본다면 오늘 올려드린 이 부분을 참고해서 매매를 하신다면 앞으로 좋은 결과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최근에 조선주 섹터 키워드로 올라왔던 세진중공업, 현대임스, 그리고 성광밴드, 이 부분에 대한 건 반은 다른 관점이고 반은 정석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성광밴드 잠깐 잘 보시면은 차트 돌파하는 자리긴 하지만 이 코나이나 이 솔트룩스 애들에 비해서 주목받은 거에 비해선 거래량 거래대금이 분차트에서 얘도 시가총액이 꽤 되죠. 7,500억. 이 분차트에서 이러한 흐름이 거래대금이 얘네들보다는 좀 덜 터지면서 올라간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렇게 추세 타고 이렇게 올라간 건 있죠. 성광밴드도 그랬고, 세진중공업은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간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이렇게 세진중공업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현대임스, 이렇게 올라갔죠. 차트를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얘도 거의 신고가 부분에 붙여놓은 상한가였고, 세진중공업도 신고가 부근의 상한가, 성광밴드도 어떻습니까? 신고가 부변에 붙여놓은 상한가. 물론 뭐 터졌지만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제 첫 영상부터 지금까지 보신 구독자분들은 아실 거라 생각할게요. 그러면 이 종목들이나 중심주 키워드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주말이 그래도 공부할 시간이 꽤 길죠. 주말이 길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무의미하게 뭐 매수매도 뭐 호가창에서 뭐 쓸잘데기 없이 올라가는 뭐 그런 영상들이나 뭐 나 돈 많이 벌었다 뭐 무용담 하면서 유튜브에서 상업적으로만 홍보하는 뭐 그런 영상을 보시지 마시고 제가 올려드린 그 여태까지의 그 단계 이어지는 영상들을 보면서 이 친구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공통점은 무엇인가. 이 친구가 보니까 뭐 말주변도 뭐 없어가지고 뭐 앞뒤도 안 맞는 것 같고 하지만 설명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네. 그런 걸 느끼셨다면 이 친구가 도대체 얘기하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라는 거를 한 번쯤 고민을 해보고 그 시간에 뭐 차트를 한번 돌려보든가 아니면 제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 보는 거를 저는 추천합니다. 분명히 얻을 것이 있을 것이고 제가 유튜버 이렇게들 보면은 뭐 진짜하고 가짜들하고 좀 몇 명 보이는데 되도록이면 뭐 진짜들 유튜버를 보지 가짜들 유튜버는 보지 마시고요. 시간 낭비니까 어느 하나의 일률적으로 치워쳐서 설명하는 유튜버나 강사들은 사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잘 가려내시고 주말 동안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야지 우리가 다음 주에 또 결과물이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래도 데이 트레이더나 단기 트레이더로 성공하시려는 분들이 구독자이실 거 아니에요. 지금 200명 조금 넘어서 조금 속상하긴 해요. 제가 200명 분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많이 모였을 때 제가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이나 저의 개인적인 노하우를 조금 풀려고 한 부분인데 너무 이렇게 구독자가 적을 때부터 다 풀어버리면 제가 나중에 더 이상 할 게 없을까봐 그럴까봐 조금 제가 속상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 구독자가 뭐 제가 바란다고 해서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뭐 좋아요가 제가 바란다고 해서 많이 눌러주시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내려놓고 있습니다. 제가 이 썸네일 하나도 제대로 좀 만들 줄 몰라가지고 제가 이렇게 영상 녹화하자마자 바로 종료하고선 그냥 앞뒤 그 시작하고 종료한 것만 그냥 잘라내고선 바로 영상 올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썸네일 만드는 것도 한번 연습해가지고 저도 그런 사기꾼들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처럼 좀 어그로 좀 끌면서 좀 자극적으로 제목 좀 붙여가지고 좀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 답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보이면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